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2건은 지역 발생으로 대부분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을 보니까 26명이 나오고 그중 이제 22명이 이제 지역 발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발표니까요. 이제 어제까지의 현황입니다. 네. 어제 그 신규 확진자는 26명 늘어서 지금까지 1,962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셔서 25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서 1,00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 9,600명이 넘습니다. 네. 어제 하루에 이 검사 중인 분의 숫자가 19,579명인데요. 네. 뭐 불과 한 1, 2주 전에 8,000명 선에서 거의 2배 이상 2배 이상 늘었네요.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지금 많은 숫자가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확진자 26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서울이 12명이고요. 네. 부산, 대구가 각각 3명, 그리고 인천, 경기가 각각 2명, 울산, 전북, 경남이 각 1명, 그리고 검역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태원 클럽 관련한 집단 감염 숫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10시에 인천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그 학생 학부모 8명이 감염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뭐 확진자로부터 네. 동료나 지인, 학생, 학부모로 이 전파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전 10시에 인천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확진 학원 강사로부터 밀접 접촉한 중고등학생, 학부모, 동료 8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랑 함께 일하던 동료 1명과 네. 그리고 그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던 고등학생 또 2명, 그리고 또 연수구에서 따로 또 과외를 받았던 네. 중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가 또 2명이 감염이 됐고요. 또 중구에 있는 또 다른 학원에서도 또 거기도 또 이 학원 강사가 나갔었는데 거기서 학생 3명이 모두 또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고등학생 5명과 그리고 네. 중학생 1명이 추가로 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 학원 강사가 처음에 본인이 무직이라고 했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근데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동선이 안 맞고 불분명한 점이 동서를 있어서 속였군요. 위치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학원 알겠습니다. 강사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월 13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6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1명입니다. 그 외 지역 감염 1명, 그 해외 입국 사례가 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어제 동안 총 15,03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5월 12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962명입니다. 이 가운데 9,695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총 사망자는 259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3개 지자체별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한 지자체별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총 111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기지국, 카드 결제 내역 추적, 경찰과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대상 기준을 확대해서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였고 익명으로 검사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환자로 판정되더라도 동선 공개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선 공개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같이 검사 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확산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차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용산구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검사 역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자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GPS 추적 등을 통해서 학원 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의 확진 환자를 찾아냈으며 이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 환자나 접촉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 찍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숨게 만들어 방역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약화시켜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 의료기관 융자의 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감염병 치료 병상 확보와 폐쇄 등에 따라 비워둔 병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46개 기관에 1,020억 원을 1차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제2차 손실보상을 앞당겨 5월 말 이전에 2차 계산급을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치료에 기여한 병원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 계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도 포함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지급 시에 비워놓은 병상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기존 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달 계산급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긴급한 경영위기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 7일까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약 3,900여 개의 병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요청 증가에 따라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90 내지 100%를 우선 지원하는 선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39개 기관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의료기관과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재정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고하신 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3월 23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고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 관련 수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 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작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 인력, 시설 신고 현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
1만 6천여 명 이상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셨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개막하면서 유명 선수들의 덕분에 챌린지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의료진도 응원의 메시지에 화답하며 국민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5월 31일까지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 1000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에 대한 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진들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혈액 수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혈액 보급량이 급감하면서 3인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교 연기 등에 따라 전체 헌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헌혈 부진과 함께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해 개인 헌혈도 위축되고 있는 반면 그간 연기되었던 수술이 재개되는 등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과 의료기관 등에서 단체 헌혈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 사용 협조 요청과 함께 안전한 체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를 방문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안까지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기지국과 또 카드 결제 내역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네.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기록, 그리고 폐쇄로 CCTV,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태원 그 인근 지역을 해당 기간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실제로 네. 많은 전국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많은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서요. 지금까지 한 2만여 건의 진단 검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또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도 다 포괄한다는 얘기 담겨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시 같은 시간대에 서울시장이 또 브리핑이 있었는데 서울시 브리핑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국내 코로나19 현황 중에서도 네. 이태원 관련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전 0시 기준으로는 111명이라고 그렇죠. 밝혔는데요. 그 5명이 사이에 늘었네요. 5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 5개 클럽 외에도요. 앞서서 이태원 관련된 5개 클럽 외에도 메이드나 그리고 핑크 엘리펀트 그리고 피스틸 등도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들은 그 용인 거주하는 첫 번째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감염 경로로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어서 더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메이드 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1,500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더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4월 24일에서 5월 6일까지 그 인근 지역 기지국 접속 기록을 1,905명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두 문자로 어제 문제를 다 발송을 통보한 했다고 상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네. 11%가 한 1,200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또 서울시 브리핑에서 또 나왔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이태원 인근 클럽 관련된 사람 중에 원어민 교사, 그러니까 서울시의 네. 학교의 원어민 교사도 53명이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들에 대한 연락과 그리고 역학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하나 또 강조해야 네. 될 게요. 인천시에서 이제 추가로 계속 네. 감염자가 나오는데 그 학생 중 2명이 학생 2명, 학부모 그 관련자 2명이 8명 중에 2명이 2명이 또 교회를 방문을 네. 해서 교회 관련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학생 이제 신도나 관계자 한 600명에 대해서 또 진단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인천시장 브리핑에서도 일주일 정도는 학원을 보내는 걸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대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익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또 비난과 낙인 찍기를 좀 피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은 시간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음지로 숨는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요. 일단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동선만 이제 최소한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종교 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이번에 그 클럽 같은 경우는 규모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0시 기준 116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제 과거 집단 감염의 어떤 자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는 5,212명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대구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196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로 콜센터는 전국적으로 한 166명이 발생했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한 12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 대남병원 정도 수준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나면 구로 콜센터 이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고위험 집단 감염 위험 시설 대표적으로 교회 관련 시설, 요양병원 관련 시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유흥시설도 꼽혔었지만 지금 클럽에서 지금 이제 앞서서는 이제 클럽 관련 확진이 번지는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지역뿐만 아니라 홍대라든가 몇 군데서 또 발견된 것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 네, 맞습니다. 꼭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이 클럽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리고 홍대라든지 홍대 주점이라든지 그리고 논현동 그리고 각 곳에서 또 유사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방역 당국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방역망을 넓혀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인에 이제 66번 환자 그러니까 첫 초발 환자가 5월 6일 날 나왔는데 그렇다면 잠복기를 봤을 때 향후의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그 일주일 이내에 가장 증상이 발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요? 네,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일주일이면 오늘 5월 13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전후로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장 잠복기인 2주,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한 14일 되는 시점,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는 최장 잠복기까지는 최대한 이 이태원 관련된 이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서 그래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된 분들 접촉자를 갖다 격리하는 것이 이번 유행세를 갖다가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학원 강사가 이제 확진이 5월 9일 날 양성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동서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고발 조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역학을 조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학원 강사분도 본인이 무직이라고 얘기했던 점, 그래서 그 찾아내는 과정을 갖다 더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이 부산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대 남성 확진자의 60대 아버지와 1살 조카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희지 기자, 부산에서도 2차 감염이 나왔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클럽발 2차 감염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부산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20대 남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밤사이 한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가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1살 난 아이는 부산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이로써 부산 확진자 중 이태원 클럽 관련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20대 남성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온 다음 날인 지난 3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1일까지 상당 기간 무증상 상태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성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의 CJ 재해제당 부산 공장은 어제부터 일부 폐쇄됐습니다. 또 해운대 관광시설 등도 해당 남성의 동선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부산 거주자도 크게 늘어 오늘 오전 현재 271명입니다. 이들 중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사람이 4명, 13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2차 감염이 현실화한 셈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이 잠잠했던 부산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아닐까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19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어제보다 26명 늘어서 확진자는 모두 1,962명입니다. 사망자도 1명이 나와서 지금까지 259명입니다. 이 중에 지금 격리 중인 사람은 1,000여 명으로 전체의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엿새 전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고요. 최근 나흘 동안은 30명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 사례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 감염 사례가 2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은 4명이지만 지역 감염 사례는 22명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요. 인천과 경기를 합친 수도권 지역은 모두 16명입니다.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도 각각 3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감염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한 확진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추이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20명 더 늘었는데요. 최근 나흘 연속해서 하루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불과 엿새 만에 111명까지 급증했는데요. 서울시 자체 집계로는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2차 접촉에 의한 감염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클럽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20, 30대로 파악되지만 60대 이상에서도 1명의 2차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0.2% 정도지만 70대에서는 10.8%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25%까지 높아진다는 건데요. 고령의 가족이나 이웃에 옮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을 경우에는요, 외출을 자제하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익명 검사도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